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재건축 이퀄 폭등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용적률을 보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상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A 동네에 있는 아파트가 3개가 있다. 자, 그 세 아파트를 보면 첫 번째 아파트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1990년에 준공을 해서 용적률은 250%이고 땅 지분은 15평, 지금 호가는 17억입니다. 17억. 자, 그리고 아파트 2는 준공을 2010년에 했고 용적률은 똑같습니다. 용적률은 250%, 땅 지분도 15평. 그런데 조금 새 아파트라서 호가가 20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파트 3은 1975년에 준공한 용적률 100%짜리 땅 지분 20평 아파트인데 자, 호가가 20억입니다. 이제 곧 재건축이 될 것이다. 자, 기대감 다 반영돼 가지고 끝나야 끝난 것인 그 재건축 물건인데 벌써 재건축 다 끝난 것인 양 가격은 다 반영되어서 20억, 호가가 20억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멀리서 한번 관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멀리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점점 폭포 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파트 3, 요곳은 이제 곧 재건축할 것이니까 전혀 모르고 있고, 아파트 2, 자, 2010년에 준공해서 아무 감이 없고, 자, 아파트 1은 1990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일부 사람들은 자, 알아봤을 겁니다. 재건축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걸 알아보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감지를 한 거죠. 자, 이제 좀 있으면 폭포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 1990년에 준공한 아파트 1 재건축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파트 1에는 주인도 살고 세입자도 살고, 그리고 주인 중에서는 세입자 내보낼 수 없는 영끌러도 있고 복잡하죠. 자, 그래서 2번 재건축 추진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7년이 걸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설 회사로부터. 자, 그리고 3번 비용은 설계, 감리, 이주, 보상, 금융비용, 자, 이자까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철거비, 건축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가구당 평균 한 7억 이상 소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또 추가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용적률이 250%라서 추가 분양 물량이 없어서 가구당 7억 이상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 그래야지 재건축이 진행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까맣게 변하는 거죠. A 동네에 있는 아파트 3개 중 1개가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1990년에 준공한 그 아파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번 좀 낡았지만 거의 돈 안 들고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아파트니까, 그래도 아파트니까. 그런데 2번 7억 진행이 그것도 잘 될 때 7억 들어간다면 지금 호가가 17억인데 지금 17억에 그냥 팔아버리자. 근데 좀 지나니까 안 팔리죠. 당연히 사람들 바보가 아니니까 안 팔리네. 그러면서 점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 아파트 1의 운명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10억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좀 지나면 더 떨어집니다. 자, 세상 천지 이런 아파트 천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파트 1은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 동네에 있는 아파트 2도 알게 됩니다. 아파트 2는 2010년에 준공한 아파트인데, 자, 아파트 1이 지금 나이가라 폭포 앞에서 떨어질랑 말랑 하는 것을 보고 아파트 2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소문이 돕니다. 아파트 1 10억에 팔아도 잘 팔린 거래. 자, 그리고 2번 이런 이야기도 돕니다. 자, 재건축 조합이 생기고 없어지고 할 때마다 가격이 추가로 내린다고 하네. 자, 3번 다음은 내 차례. 자, 아파트 1 다음은 나중에 아파트 2. 자, 다음은 내 차례지. 자, 그냥 10억에 팔자. 아파트 2도 반응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파트 3도 알게 됩니다. 아씨, 빨리 재건축 진행해서 팔아먹을 걸 그랬네. 괜히
재건축 미루다가 큰일 났다. 2번 재건축해도 가격이 10억이래. 용적률 250%, 내일이 없는 아파트가 아파트로 준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해도 사실상 10억이래. 자, 그러면서 3번 분양가 15억 시공사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아무도 없죠. 자, 시공사 아무도 안 붙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결국 실거래가 10억 언더에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좀 빠꾸미가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2번 현재 아파트 과대평가 현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축은 용적률이 한계까지 와 있는데 막연히 나중에 어떻게 저렴하게 재건축될 것이다. 자, 이런 아파트에 대한 막연한 생각, 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리고 2번 재건축 물건, 자, 용적률 100%짜리, 자, 이런 재건축 물건은 땅을 내어주고 건물을 공짜로 짓는 것이긴 한데, 자, 완공 후 신축 아파트, 자, 완공 후 신축 아파트도 사실 준공하면은 구축이죠. 그 완공 후 신축 아파트 가치가 용적률 250%짜리인데도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건축 물건도 과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번 현재 아파트 가격 왜곡 요인. 자,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그 건물은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파트는 건물의 그 감가상각을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건물은 영원이고 땅만 남는데 새 아파트 하는데 그 새 아파트도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감가상각의 기울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건물은 영원이다. 자, 이 점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이렇게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2번 공유지분 땅에 대한 과대평가. 자, 아파트 땅은 대지권으로 풀 수도 없는 공유지분 땅이 아파트 땅인데, 자, 멀쩡한 땅에다가 가격을 하락시키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그 아파트 공유지분 땅. 자, 이 땅을 사람들 너무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 왜곡 요인이 이렇게 두 가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 말을 듣고 설마 하시는 분들은 요 이야기 마저 들어봐 주십시오. 자, B 동네 아파트촌 재건축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 2, 3, 4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1번 동네가 정말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는 아주 후진 동네였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들은 용적률 100% 남짓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상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왼쪽 위에 파란색 부분 새 아파트를 짓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땅 내어주고 건물 짓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네가 좀 환해집니다. 약간 환해지니까 재건축하는 물건도 그렇고 주변 아파트도 그렇고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3번, 자, 도로도 하나 더 내고 나머지 두 블럭까지 아파트 다 재건축 들어갑니다. 자, 이러니까 왠지 부촌이 형성된 느낌이 들고 동네가 아주 좋아집니다. 자, 상한가죠, 상한가. 극대치죠, 극대치. 자, 이까지는 좋은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4번 넘어가는 과정, 지금 이런 과정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좀 눈치가 빠르다면, 자, 이제는 용적률 100%가 아니라 용적률 250%짜리 아파트밖에 없는 동네. 자, 시간 갈수록 낙후될 수밖에 없는 동네. 자, 그러면 재건축 한다고 과연 예전처럼 집값이 올라갈까? 꼭 그러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사람들의 그 인지 상태, 사람들이 지금 250%짜리 아파트의 본질이 무엇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가격이 엄청 내려가는 것이 정상일 것이고, 자, 그 내용을 모른다면 여전히 재건축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아파트 폭락하든 폭등하든 자, 별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파트는 어차피 관심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제 채널 아주 큰 채널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미쳤다고 자, 욕먹어 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자,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시각을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무주택자 분들 제 말 너무 믿지 마시고, 자, 비판적으로 제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판단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동산 특히나 그 아파트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도 자, 무조건 제 의견 반대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자, 이럴 수도 있다. 자, 이런 요소는 맞을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을 채택하셔서 좀 더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바람에서 제가 이런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누구 망해라 뭐 이런 그 어떤 태도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 자, 폭등하면 무주택자 망하는 거죠. 다주택자 입장에서 자, 폭락하면 다주택자 망하는 거죠. 자, 누가 흥하면 누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자,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자, 제 독특한 시각을 결코 그냥 여과 없이 자,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고, 자, 판단은 비판적으로 자, 시청하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 자, 무주택자 특히나 제 의견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저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자기 자산에 대한 책임은 자신만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4번 결론 내겠습니다. 자, 이 결론은 제가 나름 부동산 많이 아는데, 제가 자가당착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제가 아는 것들을 종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재건축, 자, 폭등, 재건축 이꼴 폭등,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 2번 시기, 자, 그렇게 되지 않는 시기는, 자, 시장 참여자들 상당수가 이제 아파트는 땅 팔아서 공짜로 집 짓는 투자 상품이 아니고 실거주 또는 임대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 특히나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 계산기로 임대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는 순간, 자,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순간 빅뱅이 올 수가 있다. 자, 정말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가 있다. 자,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